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요.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가수 싸이 씨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선글라스를 썼잖아요. 비슷한 일이 여의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국회를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자신들을 혹시 몰라볼까 봐 상대당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책상 쾅쾅 치고 삿대질을 했던 국회의원들.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답습니다. 초등생들도 엄지척 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초등생들이요. 저 아저씨들 대체 뭐라고 저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 공천 주세요 하는 소리요. 네, 정답일 것 같아요. 네, 6월 2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뭐가 붕 떴다가 쾅 했다는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절대로 붕 뜨면 안 되는 이것이 요즘 붕 뜨는 사고 소식이 가끔 들리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의 길인데 갑자기 어머! 붕 날아오는 차량입니다. 어머. 그리고서는 쿵!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일대 아수라장이 되죠. 어머. 지난 18일 수월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어머. 이 차량 잘 보면 속도가 주체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에 붕 뜰 정도인데요. 세상에. 신호등, 가로수에 연달아 부딪힌 뒤에야 차가 멈춰섭니다.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영화, 액션 영화에서 가끔 저런 거 봅니다만 지금 손정혜 변호사 영화가 지금 영화 장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영화같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공중으로 붕 뜬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 18일이고요. 오전 5시 20분경이었는데 어머. 이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인 모범택시가 저렇게 높은 속도로 질주하다가 붕 떠서 지금 저렇게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인데 어머, 진짜 이 차가 난다는 게 딱 이 장면이네요, 진짜. 네, 놀라운 속도입니다. 일단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춘 장면인데요. 어머. 주변은 이제 산산이 부서진 신호등 그리고 전기차 파편으로 굉장히 혼선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차체가 속도를 못 이기는 이 속도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사고 뒤에 이제 수습하고 저 택시를 보니까 보세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흔히 종이장처럼 구겨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 표현이 들어맞아요. 지금 저렇게 처참한 상태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앞서 영상 보면 붕 날아가서 부딪힌 곳이 가로수와 신호등 들이받았는데 인도 쪽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혹시 행인들의 피해 없었어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보면 일요일이었어요. 어허. 일요일 오전 5시 20분 당연히 인파가 사실 단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다행스럽게 인적이 없었고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운전 기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속력이 빠른데 멈출 수가 없어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인명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차도에서 계속하면 차와 차가 부딪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도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어머. 더욱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머 세상에 운전자분 택시 기사님이요. 그 순간에도 세상에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정말 기지를 발휘하셨는데 피해는 자신만으로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앞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영찬 평론가님 대체 저 사고는 어쩌다가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참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해당 택시 기사분은요. 파란불이 그냥 들어왔길래 그냥 전진했는데 차가 갑자기 가속이 붙더라. 그냥 비행기는 거의 저희 가라 할 정도로 붕 떠서 갔다라고 어머. 했는데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이 안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아하. 흔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운전 미숙 아닌가라고 참 궁금하게 되는데 네. 이분이요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고 차량은 출고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자동차 전문가는요. 이 해당 1, 2초 영상만으로는 이게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고 또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요 전문가분 얘기도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0대 택시기사 하면은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고요. 택시기사가 30여 년 동안 이 경험도 있는 분이 이런 부분들 실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급발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영상 블랙박스나 다른 정보도 같이 입수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일이 걸립니다.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해당 택시기사님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전문가분 얘기처럼 이걸 지금 단언하기에는 좀 이 자료들이 부족하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할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만큼 사실 급발진 의심 사고 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걸 그 해당 사고가 난 사람이 입증한다? 이건 진짜 계란의 바위치기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사회적으로도 사실 급발진 그리고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게 너무나 이제 소비자인 자동차 운행자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일부러 속도를 저렇게 내려고 하더라도 운전 조작 실수뿐만 아니라 고의로 속도를 높이기에도 좀 이상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차량 결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경찰에서도 택시 기사분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정황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허. 혹시 차량 결함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급발진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EDR 같은 사고 기록 장치를 국가수에 보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해당 차량 제조사 관계자도 일단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을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뭔가 좀 진짜 서로가 납득이 될 만한 조사 결과가 나길 좀 기대를 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요. 부산 도심에 헬기가 뜨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답니다. 전현 평론가님 왜 그런 겁니까? 예, 어제 오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대형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허. 긴박했던 당시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층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일어난 일인데요. 갑자기 연기가 솟구쳐 오르자 직원과 투숙객 등 170여 명이 대피하는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투숙객들 일부는요 호텔 야외 테라스로 대피를 했는데요. 소방 사다리 차를 타고 지상으로 옮겨졌고요. 또 지금 보시는 모습 보면 호텔 옥상으로 일부 투숙객들이 또 피신을 했는데 네. 헬리콥터로 이용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곳이 저 호텔의 이제 테라스 쪽에 급하니까 일단 테라스 쪽으로 많은 투숙객들이 피신했고 또 일부는 호텔 30층 높이의 옥상으로 또 피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 보신 것처럼 그리고 헬기 입체적으로 구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사실 화재 사고 뭐 여름 다가오니까 안 날 것 같아지만 이게 진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옥상으로 가고 테라스로 일단 대피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가 일어난 곳이 6층에서 7층 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30층 높이니까 나머지 23층이 화재가 일어난 그 6층과 7층을 돌파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아하, 네. 그렇다면 계속 그 연기는 나고 네. 하니까 옥상으로 올라와서 헬기의 구조를 바라는 것 그거는 정말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가 사다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네. 30층 높이로 쉽게 올라갈 수는 없고 또 고가 사다리는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옥상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애초에 이게 화재가 물론 저 건물은 30층 높이입니다만 지상 30층입니다만 지하로도 이 층수가 꽤 돼요. 그런데 애초 발화 지점이 임주혜 변호사님 지하에서 일단 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화재가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함께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하 6층에 매트릭스 등이 적재되어 있던 공간에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하 6층은 이제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쓰이고 있어서 차량은 주차가 되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이 협동 현장 감식 진행할 예정이라 정확한 화재 원인은 이제 내일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피해도 상당합니다. 지하 6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일단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주차된 차량 151대의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 중 7대는 반소, 그러니까 30%에서 70% 정도가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44대도 연기, 그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9억 8천여만 원 가량의 재산적인 피해가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지하 6층에서 발화가 됐는데 화재가 났는데 왜 사람들이 막 옥상으로 피신 가고 테라스로 피신 가고 그랬을까? 이거 호들갑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화재가 나면 그 시뻘건 불길 자체도 무섭지만 위험하지만 유독가스 그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건물 내부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이마시면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 화재 현장에서 권영찬 평론가님 네. 한 장의 사진이 찍혔는데 지금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서 왜 그런 겁니까? 네, 어제 20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호텔 화재 현장에서요. 땀에 흠뻑 젖은 한 소방관이 무릎을 꿇고 호흡을 고르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저기 해운대 가보신 분은 알지 텐데 호텔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랬죠, 네. 미리 진화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옆에 호텔로 또 번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올해 초에 이분들한테 대상으로 힐링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저분들 현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혹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수를 쳐주시고 저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제도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건 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소방대원분들의 저 진압복, 방화복을 이 벗어보면요. 온몸에 진짜 크고 작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로 온몸에 지금 다 흉터가 나 있다고 그런 말씀도 누가 전해줬어요. 근데 저분 보세요. 저 소방대원 보세요. 저 탈진 상태로 무릎을 꿇으면서도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잠시만 쉬고 다시 들어가서 저 불길 속, 저 연기 속에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낼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울림이 다가오는 사진인데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난 그 호텔 투숙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한 거라서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이 비상구 타갖고 내려왔죠. 한 번도 사이렌 울려주지도 않고 안내하라고 대피 방송도 안 나오고 나와서 보니까 호텔 관계자분들은 저쪽에 대피해 있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귀를 의심합니다. 뭐가 안 나왔다고 뭐가 없었어요 지금?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고 저 정도 화재였으면 사실은 호텔 내부에서 안내방송으로 지금 몇 층에서 화재가 났으니 신속하게 대피하시오라는 안내가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어허. 그런데 그런 안내가 없었다고 일부 투숙객들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 소방당국에서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우선 경보 방식으로 이제 화재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네. 이 화재 경보음 자체는 자동 신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당 층과 가까운 층에 먼저 경보가 울린다는 겁니다. 전체의 경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선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발화된 지점과 가까운 층들은 이런 화재 경보를 들었거나 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층층마다 다른 좀 멀리 있는 투숙객들은 화재가 났는 줄도 몰랐고 실제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연기를 흡입하고 나서 이 호텔이 지금 불이 났구나.
그리고 스스로 119에 신고할 정도라고 이제 늦게 너무 알게 됐고 대피도 그만큼 늦어졌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소방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주장을 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요. 자동 신고 장치도 좋지만 사실을 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관계자들이 안내 방송이라든가 주변을 통해서 조금 지금 불이 났으니 신속하게 대피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이나 안내 규정이나 이런 것들 숙지했는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 보면요. 크레인도 서너 대 동원되고 헬기까지, 저 헬기로 구조되는 분은요. 그 밧줄에 의한 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별 생각 다 드셨을 거예요, 정말. 저 밧줄에, 저 외마디 밧줄에 의지한 거잖아요. 정말로 진짜 일촉즉발의 순간, 진짜 긴박한 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기술이 발전됐다고 좋아할 일이에요? 뭐냐면 자동 경보 시스템요. 발화가 된 그 가까운 지점부터 경보가 울린다고요? 이게 지금 소가 웃을 일 아니에요? 불이라는 게 삽시간에 번지지 가까운 층부터 쓱 번집니까? 가까운 데만 경보가 나요? 단시간에 쫙 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위층에 있던 분들은 혹시라도 느긋한 마음에 호텔에서 쉬시다가 주무시다가 변을 당하면 그제서 후회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기술 발전에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해당 호텔요. 그리고 인근의 호텔도 혹시 이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면 차제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투숙객들에게 긴급한 상황 때 좋은 일인지, 그건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합동 현장 감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 며칠 우리가 아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표현이 아마 이걸 거예요. 부산 is ready. 네, 부산은 준비됐다. 이건데 어제 이곳에서만큼 부산이란 단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ty of the future.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your solution. 전창의 여러분, 어서 오이소! 진짜 이번만큼은 부산 지역 시민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부산으로 어이서 하는 마음일 텐데 전현 평론가님 진짜 간절한 마음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 전해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프랑스 파리에서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이 세계 국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 오는 11월 개최국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삼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 정도예요?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한국의 부산,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시간이 30분씩 주어졌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179개국의 회원국 대사들이 1인 1표로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씩 한 나라가 한 표씩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분 안에 이걸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각국에서 고위급이 나오기도 하고 눈길을 끌 수 있는 배우나 유명 가수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흐뭇하실 겁니다. 네.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은데 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You are the future of our planet, so you can be the judge of all these ideas and tell us which ones will work and give us a new and different future.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a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Stingray Stallions. I'm so grateful, even after 10 plus years,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Thank you so much. 감동이 이 스튜디오까지 막 느껴지는데, 근데 앞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부산의 어떤 장점 같은 걸 막 알렸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아니 그 몇만 명 앞에서도 막 떨지 않고 공연한 싸이씨 맞습니까? 요 정도 손짓만 하던데. 네. 근데 평상시 싸이 모습보다는 조금 진지한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요. 아하.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상징성 있는 어떤 이런 연사,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지했던 건 아닐까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지나. 네, 그리고 좀 멘트들도 굉장히 조금 주목됐습니다. 네. 일단 나는 박재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싸이라고 알려져 이제 박재상은 잘 모르니까 딱 선글라스 끼면서 제가 강남스타일의 그 싸이입니다. 단면에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K-팝, K 컨텐츠, K 영화, 드라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최초는 강남 스타일이죠. 아. 유튜브만 하더라도 48억 회 어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실제 강남 스타일 노래 때문에 강남에 여행 오신 그 다른 나라 관광객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네. K 콘텐츠를 상징하는 인물로 싸이를 그 연사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K-팝은 사람들을 하나로 그 묶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은 비빔밥처럼 다른 장르를 융합해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낸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한국 문화가 장르를 넘어든다는 취지로 이 비빔밥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산이 이제 준비됐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 말춤 안무를 선보였거든요. 이건 아하. 사실 리허설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야, 강남 스타일이 48억 뷰면은요. 전 세계 인구 2명 중에 1명 꼴은 봤다는 거 대박입니다. 그런 싸이 씨가 나섰으니 많은 분들이 프랑스 현지 이 총회 때 진짜 박수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을 더 친숙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데 앞서 지지 영상 연설 보니까 권영찬 평론가님, 싸이 씨 말고도 우리의 눈길을 끈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에스파의 리더 이제 우리 카리나도 등장을 했는데요. 아하. 중요한 거는 또 현장에 있는 또 대사들이 또 에스파의 또 카리나를 모를 수 있어서 이도훈 대변인이 설명을 합니다. 아하. 사실은 전 세계적인 그룹 하면은요 블랙핑크와 에스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에스파의 리더 우리 카리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아바타와 함께 공연한 세계 최초의 그룹으로도 잘 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의 IT 기술을 알릴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우리 조수미 씨도 함께 영상 출연을 했는데요. 네. 조수미 씨는 아시겠지만서도 지난해 12월 어린이 합창단과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인 함께 We Will Be One을 발매했는데 이 곡을 어제 멋지게 틀었으니까 왜냐하면 걸그룹을 좋아하는 에스파에서부터 조수미 씨까지 다 잡겠다라는 거죠. 아하. 사실 카리나 씨는 지금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김연아 씨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영어로 많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영어 지원 호소 유세를 했잖아요. 그걸 아마 카리나 씨도 한번 이번에 자기가 한번 해보겠느라는 욕심, 그런 희망, 포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어제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수미 씨도 진짜 힘을 많이 보탰어요. 그런데 조수미 씨의 그 응원 영상이 끝나자 연단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30분의 마지막 이분이 나섰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solutions platform addressing humanity's complex and urgent challenges.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이 프레젠테이션이요.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는 걸 방증하는 게 뭐냐면요. 어제 밤에 이 늦은 시각인데도 MBN이 이 특보로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시청률이 장난 아니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0시부터 시작한다고 사실 예고가 됐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지연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사우디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봐야 됐었으니까요. 드디어 10시 한 30분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늦은 시각까지 사실은 채널을 돌리지 않고 아하. MBN 등을 계속 봤다는 겁니다.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감동이었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감동을 한번 또 맛보고자 아마 텔레비전 앞에 또 서 계셨을 것 같고요. 맞아요. 어저께 정말 기승전결의 드라마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것 보셨잖아요. 네. 사실 뭐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중점을 두건 우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를 진짜 한번 벗어나보고자 싶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이라든지 혹은 뭐 중동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는다 해서 대부분의 연사들이 여성으로 이제 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네. 카리나가 문을 열었다는 건 2000년생이거든요. 카리나가. 아하. 그런데 윤 대통령이 문을 닫았어요. 아하. 1960년생이에요. 와. 즉 세대를 40년을 가르는 그런 스토리를 또 네. 엮었고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K-팝의 문을 연 바로 싸이가 4세대 카리나와 함께 지금 드라마를 엮었고 K-클래식까지 합치면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나가면서도 국내외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이 건축을 한다. 이런 아하. 내용을 한다까지 담아내면서 바로 기승전결의 결을 담당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왜 나섰냐? 그것은 카리나의 노래의 가사에 저는 연결이 있다고 뭔데요? 봅니다. 카리나의 노래가 바쁘신 가운데 온데 또 카리나 노래 들으셨어요. 네. 넥스트 레벨이거든요. 어허. 바로 이 부산 엑스포가 다른 차원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약속? 즉 지금까지는 경쟁이었는데 연대로서의 그런 논점을 확 바꾸겠다. 아하. 그리고 뭐 솔루션 플랫폼, 그러니까 인류가 위기에 닥쳤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플랫폼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전혀 다른 차원의 엑스포를 만들겠다라는 아하. 대통령으로서의 약속.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던 네. 그런 PT였습니다. 이 장면 그대로 잠깐 놔둬 보세요. 보세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면 첫 줄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됐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때도 그 많은 실사단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마디가 부산 is ready였어요.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때 외친 4월에 외친 부산 is ready 말고 그 표현 말고 어제 외친 부산 is ready는 정말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를 갈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 하셨을 것 같아요. 부산 is ready 정말 힘줘서 외쳤는데요. 사실 모국어가 아닌데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울림을 줄 만큼 연설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결국 완벽한 준비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PT가 진행된 오후에는 미리 탐정사들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실무진들 앞에서 똑같이 연설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 연습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프랑스로 오는 전용기 내에서도 그리고 또 도착 첫날인 19일에도 원고를 계속 직접 수정을 하면서 PT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또 완벽하게 연설이 진행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은 11월 28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5차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 정말 화이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그동안 2030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뛰어든 나라가 네 나라였는데 지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일단 중도 탈락했어요. 막판에. 그래서 3파전이에요. 근데 3파전 중에서도 여러분
거대한 이른바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언론들은 꼽고 있는데, 그럼 전현 평론가님,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연설자로 나왔으니까 거기도 빈살만인가 뭔가 나왔겠죠?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프랑스 고위층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프리젠테이션은 왕세자가 아닌 공주님이 나오셨습니다. 어허. 리마 빈트 반다르 알 사우드 공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 특히 여성의 인권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성평등 지수가 낮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해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공주가 나선 거고요. 연사 6명 중에 성비도 3대3. 여성들이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약간의 전략이 깔려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략을 네.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회자가 된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공주님을 픽상에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저 영상을 보신, 어제 생중계로 MBN과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프랑스 파리로 윤석열 대통령만 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뭘 했을까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바로 이제 헤어진 가족들이 부산에서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가실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네, 김건희 여사도 이 엑스포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현지 시간 20일 오후에는요, 외신 기자 14명을 초대해서 이 프랑스 한국문화원 내의 특별 관람전을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하. 일단 행사의 제목은 2023 한국문화재 테이스트 코리아 전인데요. 네. 외신 기자들이랑 이제 이 전시를 관람한 이후에 부산은 준비됐다. 그러니까 뭐 부산 이즈 레이디 힙 코리아라고 적혀 있는 키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네.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도 연사로 나눠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홍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사우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전략 짜고 어쩌고 했지만요. 앞서 영상 보셨죠? 권영찬 평론가님. 와, 우리 이번에 준비 많이 한 게 아이디어도 좋은 게요. 진짜 부산을 딱 옮겨 놓는 듯 막 착각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과거에 아팠던 역사에서 네. 발전한 모습, 그러니까 아까 넥스트 레벨이라고 했잖아요. 아하. 제일 중요한 건 저 밀다원이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아지트 삼은 광복동 다방을 재현했는데요. 그게 요즘에, 밀다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다방이 사라지고 저기 시골 며느리가 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요. 네. 중요한 건 이곳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전추, 그리고 홍보 캐릭터인 우리 갈매기 인형 부기도 있고요. 1990년 파리 엑스포 당시 한국관 모습을 담은 그림과 역시 부산 is ready 이 문구가 적힌 또 단원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아지트 삼은 밀다원, 여기에서 변한 한국의 모습,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정겨워요. 저게 또 부산의 느낌을 또 현지인분들 또 다른 외국인분들에게 느낌 확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만 드신 게 아니라 믹스커피를 외신 기자들하고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혹시 외신 기자들
맛이 왜 이래요? 혹시 그랬을까요? 왜 믹스커피가 피곤할 때 한 잔 딱 마시면 힘이 빡 나는 또 맞아요. 그런 당 충전 딱 돼요. 당 네. 충전 제대로 되는 음료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커피 하면 정말 전 세계적인 음료이고 글로벌 음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믹스커피는 그만의 또 한국만의 그 맛을 갖고 있는 그런 음료라고 아하.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선택 때문에 이제 믹스커피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밀다원 이 다방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를 들으면서 외신기사 14명과 믹스커피를 마셨다고 하는데 오호. 예쁜 잔에 마셨는데 또 원래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마시는 맛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예쁜 컵을 제공해 주셨더라고요. 네. 아마 외신 기자들 당연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야 이게 한국 그리고 부산을 제대로 알리는 진짜 장치들을 곳곳에 많이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자들과의 믹스커피 타임 이거 어디서 좀 봤던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시면 한번 하시고 아니 내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하만센터의 이창용 지명자 자체에 대해 네. 저 장면만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뭐 저때 좀 곤란한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믹스커피 마시는 대통령 당시 물 당선인입니다만 뭔가 이 대통령 부부들도 부부가 믹스커피 좋아하는 기호가 좀 같은가요?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질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를 드셨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 건강을 위해서 프림이라든지 설탕을 안 드셨대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얼죽하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신답니다. 네. 보통 우리 믹스커피 할 때 프림들, 설탕들 이게 공식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약간 좀 몸무게가 일반인들보다 약간 부피와 규모가 좀 있으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설탕을 좀 빼는 그런 어떤 음료를 권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저 당시가 이제 그 당선인 신분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인수위가 벌어지는 인수위 건물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인수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기자실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 인수위 공간 앞에 텐트 치고 지금 기자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선인이 가서 고생한다. 기자실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하면서 당시에 믹스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전현 평론가님 사실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윤 대통령도 열심히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나름 또 프랑스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도 연출됐다면서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요한 자리네요, 이것도. 프랑스 하면 또 문화의 나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서 오찬을 함께 했고요. 문화 교류라던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마크롱 여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요? 블랙핑크를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진짜요? 이제 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란동전 목의 갈라 콘서트에 블랙핑크가 왔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한류 문화를 즐기는 한류 팬들의 모습도 굉장히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류를 통해서 긍정 메시지가 발산돼 기쁘다라고 했고요. 홍보와 민원도 살짝 넣으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청년 디자이너들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마크롱 여사님, 프랑스에 우리 한국 디자이너들 알려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여사가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파리 디자인 위크에 한국 디자이너들 초청하겠다. 세상에. 그래서 세계 무대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특히 청년 디자이너분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일까. 물론 이제 또 실천되는 걸 봐야겠습니다만 저 말 한마디가 우리를 잊지 않고 여사께서 또 프랑스 파리 가서 전해주셨구나 하는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마크롱 여사랑 김건희 여사 만난 거 보니까
아니 처음 만난 사이 혹시 아니에요? 이렇게 서먹서먹하면 안 보이네요. 네, 여러 번 만난 사이였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이 두 여사는요, 지난 작년 6월이었죠. 나토 정상회의 때 배우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대폰소 궁전에서도 갔었고, 저 때 기억나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왕립 유리공장도 같이 갔었고 국립박물관 등을 함께 다니면서 친교를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크롱 여사가 나는 한국을 매우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면서 김 여사에게 먼저 다가와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또 작년 9월 유엔 총회 때도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꽤 친분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네. 2030 부산 엑스포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단 부산 지역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해야만 되는 정말 그런 명운이 달린 그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지금 정치권도 여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 지금 현지 가서 유치 홍보 활동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지금 MBN도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부산 세계박람회 로고가 막 돌아가고 있죠. 공식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MBN이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 엑스포 2030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고요. 보세요. 부산의 낙곱새, 밀면, 돼지국밥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바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MBN도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영찬 평론가님. 네, 어르신들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친한 사이는 동거래하지 말라. 그랬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을 보면은요. 네. 30대 여성이 이 정말 자신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에게 딴 게 아니라 남성에게 돈을 빌립니다. 아하. 이 뭐 두 사람만의 밀당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이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슨 얘기냐? 네. 200만 원인 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 원 됐다. 아이고. 이걸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내가 갚겠다. 이거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보호 본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후에요. 여성이 남성에게 당신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고 600만 원 이상 되면 시집 가겠다. 이게 또 한 번 더 늘었습니다. 2,200만 원에서 이제 600만 원이 더 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17년 10월 그리고 또 2019년 12월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총 6,85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겼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여성이 몰라요. 뭐 사채를 빌려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0만 원인 줄 알았던 빚이 2,200만 원으로 불었다. 사정이 딱하잖아요. 이제 해당 남성 입장에 들을 때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거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지금 절박하구나 라고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얼마 후에 당신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넣고 600만 원 이상 되면 시집 가겠다. 이종근 평론가, 이게 남성 입장에 들어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마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갚아주고 싶네 막 이런 생각 들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마도 이 남성분은 이 여성분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관계가 성립될까 했는데 남성분 덥석 그것을 응한 겁니다. 세상에. 그만큼 어떤 마음이 분명히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참금 제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신부에게 어쨌든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지참금으로서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돈 이 남성분에게는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러나 이 남성분의 마음을 완전히 배반한 겁니다. 이 돈을 받을 때도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혹은 이 남성과 결혼할 의사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니냐 해서 이 남성분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
더군다나 이 여성은 이렇게 사기죄로 이 남성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하. 나는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없었고 얼씨구?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공정증서를 쓰고 그리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내가 갚지 못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여성이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 같은데 뭐 이게 어렵게 뭐 공정 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게 지금? 처음부터 이 남자를 속여서 이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 갚은 것 뿐이에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이제 부인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 친 게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결혼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지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원래는 빚이 5천만 원이 넘는데 2,200만 원만 있다라고 이제 남자를 속였던 건데 일반적으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있는데 그걸 갚겠다라고 말하면 2,200보다 과장해가지고 속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립하면 이 기망했다, 속였다라는 게 성립이 되고요. 특히 변제 능력, 150 받아서 성실하게 그동안 조금이라도 열심히 갚았으면 모르겠지만 일부만 변제하다가 말다가 못 갚았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주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임주혜 변호사님, 이 여성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재판장님. 그래서 그럼 재판장님이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딱하네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돈을 빌리게 된 경위라든가 차용금의 사용 내역 그리고 여성의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 고의로 남성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피해자 남성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다 보니까 아니 6천만 원 넘는 돈을 고의로 편취했는데 집행유예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임주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선량한 남성의 등을 쳐먹었는데 이걸 이 많은 돈을 이 고의로 빼앗았는데 이게 집행유예밖에 왜 안 나올까요? 임주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여성이 개인 회생 절차 결정이 개시돼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이제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현재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는데 이 남성이 정말 마음에도 상처를 입고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집행유예 결정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더 화딱지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앞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재판장님이요. 피해자 남성 있잖아요. 6,800만 원 정도를 그 여자한테 줬는데 그 남성이 신청한 손해배상 신청은 각하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지 말라, 배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각하를 한 게 아니라요. 일단 이런 형사사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게 손해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다툴 것을 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부에서 배상 명령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예를 들면 6천만 원을 빌려서 일부 변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변제 충당이라고 해서 이자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원금에 충당하고 복잡한 이제 계산 충당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형사재판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원 단위로 갚아라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가서 이제 또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 이 남성 과연 앞으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보통 여러분 3초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 둘, 셋.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대박! 이 3초 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2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제가 영상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3초 만에. 네, 카운트가 시작되는데요. 한 남성이 지금 큐브를 맞춰 나갑니다. 시간 보이시나요? 3.13초. 세계 신기록이고요. 저거 3시간은 혹시 빨리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변에서 지금 놀래서 함성이 나오고 있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큐브를 빨리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전혜연 평감 저는 의심이 좀 많은데 진짜 이거 진짜 3초 만에 맞아요? 저 답안지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전 사실 저 화면 보고 빨리 돌리게 한 건 줄 알았어요. 네. 3.13초 대단합니다. 이 기록이요. 4년 전에 있었던 기록을 깬 거다. 즉 4년 만에 신기록이 어머. 나온 겁니다. 4년 전에 중국인 선수가 세운 기록이 3.47인데 네. 무려 0.34. 저 짧은 시간을 더 단축한 거고요. 와. 지금 보신 저 영상의 주인공은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 같죠? 한국계 미국인 남성 그래요? 맥스 박 씨라고 합니다. 어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스피드 큐빙 대회가 지난 10일 열렸는데 저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저는 저거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던졌어요. 아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대박입니다. 근데 저분이요. 맥스 박 씨인데 현재 총 모두 5개의 루빅스 큐브 분야에서 세계 기록을 보여준 이라는데요. 정말 뭐든지 한 우물만 파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김경록 님이 저에게 DM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뉴스파이터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택배 기사님 얘기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큰아버지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은 형벌을 높게 해주세요.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경록님 심정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더 분노하고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